안녕하세요. 도란도란북스의 잔쌤입니다. 드디어 도란도란 파닉스 북2를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완성했으니까 강의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강의 영상을 만들기에 앞서서 좀 알려드릴 거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우선 도란도란 파닉스 북2를 만들게 되면서 모든 음소값을 다 한글로 만들었어요. 제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음소에 대한 소리 두 글자 알파벳 F와 V는 한글 소리값에는 없어. 그래서 표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자꾸 발음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읽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논문을 쓰게 되니까 이 모든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F의 소리 글자는 피읍과 히읗과 으와 히읗 받침을 써서 소리가 F와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알파벳 V는 비읍과 히읗을 쌍자음을 붙여서 으의 소리를 붙여서 V 이런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잘제잘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도란도란 파닉스 북 1, 2에도 다 수정했어요, 오류들을.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좀 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렸고요. 수정해서 만든 모든 책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전자책으로 판매하게 되었어요. 구독자분들 몇몇 중에서 책으로 가리키는 것도 좋은데 요즘은 영상으로 가리키는데 PDF 파일로 좀 만들어주시면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전자책을 만들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여러 번 했었는데 내 결론은 PDF 책으로 다 만들었어요. 예! 가격도 반값! 예! 그래서 PDF 파일로 책을 만들었는데 지금 홈페이지 지금 재정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크몽 사이트에도 제가 전자책을 올렸는데요. 이벤트 형식으로 제가 아래에 링크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링크를 타고 크몽에서 도란도란 파닉스 북2를 구매하시고 리뷰를 달아놓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제잘제잘 파닉스 교재용 워크북 그리고 도란도란 파닉스 북 1을 선택해서 이 세 가지 책 중에 한 권을 제가 이메일로 무료로 발송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아래 링크 꼭 활용하셔가지고 책을 구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도란도란 파닉스 북2를 다시 만들게 되면서 책의 저자분이신 캐서린 제이 데이비스 선생님과 메일을 진짜 수십 통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교육 영상에 있어서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언도 주셨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진짜 메일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좀 몇 가지 정리해서 같이 여러분과 설명을 드리면서 이 책에 대한 활용은 이러한 활용법이 있어요. 지도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문해력과 난독증 그리고 읽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서 조금 내용이 길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할머니께서 설명해 주신 인스트럭션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영어로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요점으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I want to clarify some terms related to teaching reading. A phoneme is a single sound in a language. A phoneme can be spoken and it can be heard, but it refers strictly to a sound, not the written letter or letters that represent the sound. When the teachers want to indicate phoneme sounds in their instructions, they represent the sounds using letters with slash marks on either side. For example, T is a way to show the T sound, and she shows the sh sound. 음소에 대한 것은 최소 단위 single sound라고 해요. 언어에서 single sound라는 것은 음소, 글자에 대한 최소값의 소리예요. 이 소리는 아주 명확하게 하나의 소리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소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지만 음운으로 사용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음소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음소를 꼭 배워야 돼 하는 인식이 되게 커요. 근데 영어는 음소를 배워야
음운이 되면서 바뀌는 소리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 저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Teachers want to indicate phoneme sound in their instruction. 선생님들께서는 이 음소값을 적용해서 지도하려고는 하지만 They represent the sound using letters with slash marks on their either side. T의 글자에 슬래시 마크를 넣어가지고 음소값이란 것을 인지시켜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반 글자와 똑같이 아이들이 인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T를 읽을 때는 슬래시를 넣고 T를 넣고 이 소리는 T의 소리고 슬래시를 넣은 다음에 Sh를 넣은 다음에 ship 이런 식으로 글자의 음소 단위의 소리는 슬래시를 넣어서 활용해서 아이들을 알려줘야 된다. A grapheme is a written or printed symbol that represents a speech sound. Letters and letter patterns are graphemes. Each letter and letter pattern is a visual symbol that represent a specific sound or sounds. Letters and letter patterns are also referred to as phonograms. grapheme이라는 것은 문자소예요. 문자소는 음소랑은 살짝 다르게 거의 자음과 모음이 붙어 갈 때의 소리를 의미해요. 다른 말로는 음운이라고도 하는데 이 글자는 완성된 완벽한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음운에서 완벽한 소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영어는 끝 겹자음 발성, 첫 겹자음 발성은 고정에 대한 소리가 되지만 짧은 모음이 올 때는 받침을 써가지고 소리의 글자들이 이어 학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 전 단계를 문자소, 즉 음운학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음운학습법이 제대로 인지되어야 음소의 차이와 음운의 차이를 아이들이 인지하게 되면서 글자에 대한 소리값들이 머리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소는 음운의 소리와 가깝지만 결국 우리가 이 음소도 알고 있어야 이 문자소와 음운에 대한 차이의 소리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학습이다 라고 설명되어지고 있네요. Phonemic awareness is an activity that helps students become aware of individual sounds in words. There are two main activities that are done to help students develop the awareness. The first activity is called segmenting. Students listen to a word and pronounce each sound in words separately, one at a time, pausing slightly between each sound. The second activity is called oral blending. Students hear the teacher pronounce the individual sound in words separately, pausing between the sounds. Students do not see the words. They must put the sounds together mentally to form a word, and pronounce the word normally without a break between the sounds. These are oral and listening activities that do not use letters or letter patterns. In my Level 1 and Level 2 books on my website, Learning the Alphabet and Exploring Sound in Words, you will see many examples of oral blending and segmenting activities. I use pictures on our oral blending segmenting pages. Most teachers don't use pictures and just do the activities orally. Studies show that the development of phonemic awareness is extremely important so that students will be successful when they begin receiving phonics instruction. phonemic awareness라는 것은 음소 인식 능력이에요. 음소 인식 능력과 파닉스에 대한 것은 살짝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음소와 음운을 통해서 음성 학습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파닉스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파닉스의 과정에 포함시켜서 파닉스를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거는 음소 인식에 대한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자면은 individual sound in words, 그러니까 알파벳 음소에 대한 소리의 인식을 시켜주기 위한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액티비티가 있는데 하나는 세그멘팅과 두 번째는 oral blending이에요. 세그멘팅은 나뉘어져 있는 소리들을 나눠서 크, 아, 트 이런 식으로 입모양을 보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읽고 있는지 안 읽는지 음소의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고 오럴 블렌딩에 대한 것은 글자를 모여진 글자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에 대한 구별법을 보는 거야. 아이가 안다고 하지만 글씨를 보여주지 않고 소리만 들려주고 읽어보라 그러면은 비슷하게 흉내만 내지
정확하게 읽지는 못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작은 것부터 세밀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읽고 어느 부분에서 틀리게 읽고 어느 부분에서는 맞게 읽고 이러한 것을 세그멘팅과 오럴 블렌딩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입모양을 보고 이 친구가 잘 알고 있구나. 이 친구가 이 단어는 모르고 있구나. 이걸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엄청 very detailed 학습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음소 인식 능력은 정말 중요한 학습인 영어를 배우기 있어서는요. 자, 다음에서는 phonics is different from phonemic awareness. When you teach students to spell and read words by writing letters to spell and reading letters sound to pronounce words, that's phonics phonetic instruction. When students study letters and all the letter patterns that represent various sounds, they are working with phonics. My short brow books, phonics pattern books, and advanced phonics patterns books teach students using phonics. 되게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음소와 음운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음성 인식 능력, 즉 phonemic awareness라고 하지만 이 글자 중에서 다른 글자를 포함해서 같이 읽는 이야기, stories를 읽을 때에는 이것을 phonics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음소로 구별해서 읽을 때는 phonemic awareness. 근데 글자를 읽을 때에는 phonetic awareness. 참 되게 어렵네. 아무튼 그렇대요, 선생님께서. 자, reading words by looking at the letters and letter patterns from left to right and saying their sounds, putting the sounds together smoothly is called decoding. This is both an oral blending activity and phonemic activity because students are working with both the letters and their related sounds. I do something unique with phonetic words and stories books. 제가 항상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가 있죠? 바로 이어학습이라는 거예요. 이어학습은 syllable study라고도 한국에서는 말은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는 학습법은 디코딩이라고 해요. 디코딩이라는 것은 글자와 글자 사이를 띄어 읽는 게 아니라 붙여서 읽는 연습, 즉 이어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이어학습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영어 할 때 자꾸 끊어 읽잖아요. 그럼 진짜 없어 보여요. I went home and do my homework. 진짜 없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하죠? 왜냐면 디코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글자를 보면서 쭉 이렇게 쭉 읽어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음은 중요해요. 원어민들이 이렇게 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소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정작 소리가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어중이 떠중이 얘기하는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확 보여. 아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안 돼. 뭐 그렇게 논문을 써보고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우리 국어 영어 파닉스 학습법 이제는 좀 문제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en I teach each new set of words, I first have students spell the words. To spell, students listen carefully to the word and say each individual sound one at a time. While writing the related letter-to-letter patterns on lined paper, they segment each word as they write it. So I'm combining a phonemic awareness exercise with phonetic spelling instruction. Notice that students don't spell words by saying the letter names. Unfortunately, most teachers have students spell by saying letter names. And this makes it much mor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for a student to learn. 진짜 핵심적인 거 말씀하셨는데요. I first have students spell the words. 글씨의 받아쓰기를 하게 되었는데 to spell, students listen carefully to words. 글자에 대한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say each individual sound. 글자의 각각의 음소에 대한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one at a time. 하나하나씩이죠.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 cloud라는 단어가 있으면 크, 아우, 드 이런 식으로 글자의 음소값을 써야 되는데 알파벳에 대한 소리, 글자의 이름을 쓸 소리를 쓰게 되니까 C, L, O, U, D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글을 쓰게 됐나 보죠. 그러니까 음소에 대한 소리로 쓰지 않고 알파벳에 대한 소리로 글을 쓰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하면서 점차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알파벳 글자의 소리와 음소에 대한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알파벳에 대한 소리를 한 30-40%는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50-60% 분들은 반반 쓰시는 것 같아요. 알파벳 글자의 소리가 조금이라도 글자의 소리가 맞다면 괜찮아, 맞아, 맞는 거야 하고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시는 분들 꽤 있으신데, 아니에요. 알파벳에 대한 소리의 글자랑 알파벳 음소에 대한 소리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은 한글에서의 알파벳 음소의 값은 54개니까요. 그 54개에 대한 소리를 음소로서 다 기억해야 글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은 글대로 다르고 소리는 또 소리대로 다르고 읽을 대로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영어 원어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원서책을 엄청 많이 읽으니까 당연히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글씨가 정확하게 그 글자에 대한 소리가 지니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많이 읽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아이들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읽어서 읽는 친구들은 거의 한 반에 30-40%? 나머지 60%는 거의 못 읽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음소값을 다 잊어버린 거. 왜 음소값을 까먹어요?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밖에 음소를 공부를 안 하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음소에 대한 것을 잘 기억을 못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난 것들인데, 또 막상 또 이런 것을 가리킨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기는 뭐 다 알고 있어. 알고 있기를 바라는 거겠지. 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다음 파트에 넘어가면은 After students have spelled a new set of words, I introduce the same words in the student book. This time, I combine an oral blending exercise with a decoding exercise. You can use the instruction for this exercise at the bottom of each new pair of picture word pages. I call it the robot game. It uses the picture and the words in the first column. After doing the robot game, then students practice reading the word in the second column on the same page. The goal is for students to be able to read the words smoothly. Without a break between the sound in the words, they should speak the words normally as they read them. Some students master decoding very easily while others have a very difficult time. They get stuck saying the separate sound but can't progress to reading the words normally. Doing the robot game, first with each set of pictures and words makes it much easier for students to read decode the words. Almost all the students succeed from the gifted student to the dyslexic students. 네, 이 과정의 수업을 하게 되면은 문해력과 특히 난독증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아주 효과가 대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열, 책의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에서 음소와 음운으로 학습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읽는 이 교정법이 확실하게 돼요.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몇몇 친구들 학습하고 있는데요. 진짜 영어를 몇 번을 학원을 옮기면서 정말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단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저랑 수업 딱 2달 했는데 효과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 학습을 하면은 3개월 안에는 아마 읽는 게 정의가 되고, 그리고 3개월 이후로는 디코딩을 통해서 영어의 발음의 교정이 확실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는 초급 단계를 10개월에서 1년 정도 가르쳐 보니까 정말 음소의 소리로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음운으로 학습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글들을 너무 잘 읽어요. 너무 부드럽게. 그리고 이거를 끝내고 바로 파닉스를 해보니까 디코딩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일견 단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잘 읽어요. 왜냐하면은 이 책의 특성을 보면은 컬러 코딩 차트가 있거든요. 이 모음의 색깔을 입히니까 일견 단어, sight words 뭐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글자 보면 이미 이 소리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이들이 구별해 버리게 되거든요. 난독증 있는 친구들 이 책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4, 5학년까지 영어를 계속 실패하고 못 다닌 친구들, 단어 외울 때 힘들고 또 읽기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모든 분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 교재의 효과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인스트럭션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색다른 방향의 파닉스 교재다 보니까 좀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전에 그 도란도란 파닉스 북 1에 보면은 영상이 심심하다, 좀 재미없다, 고퀄이 아니다 오타가 많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모든 문제점들 제가 다 보완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 전 영상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몇 시간 동안 촬영한지 몰라요. 근데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이게 내 최선이야 하고 올렸는데 최선에 비해서 영상이 너무 엉망인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리가 너무 커요. 죄송합니다. 제가 첫 영상이다 보니까 이 화질과 또 음향에 대한 인식이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점차 조금씩 발전하지 않을까요? 신경 써서 제가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잠깐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다니는 병원 중에 어떤 간호사 선생님께서 외국분들이 많이 오는데 좀 영어를 좀 자연스럽게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 팁을 달라고 하셔가지고요. 근데 제가 회화를 따로 안 가리켜요. 왠 줄 아세요? 유튜브에 회화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포인트 있게 잘 가리키다 보니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할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하셨으니까 upon a request 라고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할게요. 자, 인사를 할 때는 hello, hi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요. hi there, 그리고 can I help you? can I 뭐 이런 거 넣지 마세요. need help? need assist? 이렇게 짧게 do you need help? 이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딕체 같은 느낌? 옛날 대화법? 그래서 중학교 영어 보면은 진짜 답답해요. 도대체 이런 영어를 죄송합니다. 같은 영어를 어떻게 양심 없이 이렇게 가르치는지 진짜 교재 만드시는 분들 반성해야 돼요. 누가 외국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리스트 이렇게 목록이 있거든요. Can I see your paper? Please don't say that. 종이 좀 봐도 될까요? Need to see the list. Okay? Need to see the list. Show me the list. Show me the list. List, please. 이렇게 list, please. 짧게. 아무튼 회화할 때 대명사, 일반 동사, do, does 막 이런 것 좀 많이 안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can, 이런 조동사 막 I, my, me, mine.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이거. 회화에 대한 영상을 제가 더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아래 링크에 좀 몇 가지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도란도란 북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220명이 되었습니다. 예스! 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영어 발음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스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는 도란도란 북스 2 인스트럭션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영상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Then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ll next time.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Bye bye.